매주 신문기사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변함원 박사님께서 뉴스 해설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북한에서는 전기 절약과 전력 증산, 교원대회 관련 후속 보도, 각급 단위의 기술 혁신, 각종 과학기술 발표회 등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내용에서는 핵심 대학인 김책공대 소식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주에도 교육과학성과 전시회나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1주년 등 김책공대와 관련된 소식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작년 9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김책공대를 방문한 뒤에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 강의실들을 다기능화, 지능화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과대학으로서 재료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고 생물의학공학부 그리고 공업경제관리학부의 여러 학과를 신설하면서 동시에 또 몇 개 학과들은 통합 정리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교육방법 면에서는 학생 주도의 교육방법 그리고 현대교육과학과 기술을 새로 적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성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국제대학생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데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것처럼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학제와 교육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개발 관련된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금속공업이나 전력공업, 경공업, 그리고 주요 건설장처럼 경제건설에 직접 기여하는 그런 현장 지원 성과들이 많았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과제 수십 건을 끝냈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나 원격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요. 또 나노기술이나 첨단 의료 설비 개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여기 더해서 국제학술지에 여러 건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북한 학계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덧붙이자면 올해 완공된 김책공대 미래과학기술원이 앞으로 더 활발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김책공대 관련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두 곳이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대학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에 활성화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에서는 예외 없이 주체, 자립,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화라는 말은 김정일 시대에도 쓰이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그 사용이 폭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건설 관련해서 국산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국산화라는 용어는 김정은 시대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히 마감 건재의 국산화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나 시공, 그리고 건재, 이게 건설의 3요소인데 건재, 특히 마감 건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건설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건설 사업도 진척시키고 인민들에게 자기 것에 대한 믿음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마감 건재의 국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원료화 설비의 국산화 실현한다고 자랑을 하는 천리마 타일 공장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산화를 강조한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건설에서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마감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해서 수입병을 없애야 된다는 언급이 북한 매체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건재 공장의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각 지방 특색 있는 원료 그리고 선진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 원가가 낮으면서도 품질은 좋은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보도 패턴을 보면 그 마감 경제 국산화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평양 건재 공장은 예. 모형을 제작하는 그 소재나 방법을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입품에 비해서 훨씬 원가를 줄였다고 하고요. 예. 이 기술을 출품을 해서 올해 마감 건재 부문 전국 과학기술 성과전람회에서 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산 구두 공장 같은 곳은 몇 년 전만 해도 통나무만 빼고는 다 수입에 의존하던 곳이다.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설비를 현대화하고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해서 어떤 가구든지 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해주시 외장재 공장 같은 곳은 뭐 해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조개 껍데기를 외장재 원료로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덕으로 운송비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북한이 앞으로 마감 경제 국산화를 얼마나 그 개발할 수 있을지, 국산 원료의 수입 원료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북한의 전기 절약 움직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력 문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에서 전력 문제가 절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기 절약이 곧 1차 에너지 자원이고 전기 절약의 애국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럼 박사님도 전력 문제 관련해서 좀 전해주실 내용이 있겠죠? 저는 좀 화력 발전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그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이 저조하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 더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화력 발전을 이용해서 전력을 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수 정비를 강화하고 기술 규정을 준수해서 화력 발전소 가동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석탄이나 철도 운수, 금속 같은 그런 연관 부문을 포함해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화력 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북한은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술 혁신도 좀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유를 전혀 쓰지 않고 산소와 무연탄만으로 그 화력 발전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안정적으로 타게 하는 북한에서는 이거를 무중유 착화 및 연소 안정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보도들을 보면 이 기술은 한 2년쯤 전부터 생산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전력공업성이 뭐 국가과학원이나 김책공대 같은 곳들과 협력을 해서 순천화력, 동평양 화력, 평양 화력 발전소 같은 곳에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좀 빠르게 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발전소들 간의 신기술 도입 경험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사업이라든지 연구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기 절약과 함께 화력 발전 가동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신 변화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상 북한 과학기술 소식을 전한 NK텍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